안녕하세요. 저희는 온나기자단인데요. 저희는 청소년 분들에게 사회 문제를 더 쉽게 알려주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희수 씨는 사회 이슈에 대해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사실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서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분들에게 이 문제를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요일을 정해 사연을 받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온나기자단 많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하게 될 건데요. 1부는 외국인 노동자, 아동 노동 문제에 대한 주제로 얘기하고 2부는 청소년 선거권 및 아르바이트 문제를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Thursday 출발해 볼까요? Let's go! 경은 씨는 거리를 다니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인구의 약 4%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가 지난 1년간 먼지가 많은 환경 속에서 일하다가 온몸에 두드러기와 호흡곤란을 겪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고용노동부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4월부터 농축산 분야 종사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잠금장치 소화시설 마련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국 전후 노동관계 법령 교육과 입국 후 3개월 이내 실시하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 차별 사례가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말투나 외모만을 보고 일자리 제의를 거절한다거나 야, 너 몽골이라는 인권을 침해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따돌림에 의해 회사에 무단으로 결근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하면서 불평을 하면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하는 등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은 힘든 노동보다 스트레스로 인해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 혼자 덩그러니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우리가 더 보살펴줘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 간의 문화를 존중하고 외국인 노동자도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차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외국인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니 아동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는데요. 희수 씨는 혹시 아동 노동을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직접 목격한 적은 없지만 인터넷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 가끔 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한 마을에서는 한 거주민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를 엄마가 곧 데리러 오실 거다 라거나 너희 부모님이 여기 있으라고 했다 라는 거짓말 등으로 잡아둔 채 아이가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고된 일을 시키면서 제대로 된 숙식 제공도 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아이는 가족과의 만남은커녕 제대로 된 잠자리도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이진 않지만 불법적으로 아동노동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또한 아동노동의 문제로는 만 15세 미만의 아동들이 노동 착취로 인해 교육 및 자유권을 강제로 침해당하고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미어지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행해지고 있는 아동노동인 만큼 얼른 문제점이 개선되거나 아예 아동노동 착취라는 것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올바른 소비와 아동노동 반대 운동에 참여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네, 좋은 생각이네요. 1부에서는 외국인 노동과 아동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만날게요. We see the sunrise on heaven.
이번 곡은 무더운 여름을 날려버릴 톡톡 튀는 노래였는데요. 네, 이분은 박지은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S고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인데요. 2달 전부터 고깃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분명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7,000원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고작 530원 가지고 그러냐면서 학생들 중에 최저시급 다 받는 사람 거의 없다고 오히려 우리가 많이 주는 거라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530원도 모이면 큰 건데 최저시급 다 받으려고 하는 제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박지은 학생, 잘못한 게 없어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최저시급을 받아야 해요. 화를 내시는 사장님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박지은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썰스데이가 진해의 S여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70% 되는 학생이 6,000원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25%의 학생은 지금은 6,000원도 못 받지만 3개월에서 5개월만 지나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5%만의 학생이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5%밖에 안 되는 청소년만이 최저시급을 받는다는 게 심각하지 않나요? 더 심각한 것은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5%의 학생들이 평소 사장님의 눈치를 보며 조그만 실수에도 크게 혼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남은 25%의 학생들만이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며 답변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렇게 홀대받아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들을 위해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근로기준법 제164조에 따라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단, 만 17세 이하와 만 13세에서 15세 미만의 학생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취직인허증이 있을 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니 꼭 쓰세요. 세 번째, 청소년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하로만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합의가 될 경우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네 번째, 청소년들은 PC방, 만화방, 유흥주점, 숙박업, 복권 발행업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사연과 같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국번 없이 고용노동부 1350번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들어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고용노동부 1350번이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재미있는 노래 듣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썰스데이 마지막 주제인 청소년 선거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학생들과 정치권에서는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이 투표할 수 있는 현행 선거법의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바꾸자는 것이 만 18세 선거권 논쟁의 요지입니다.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갈렸는데요. 2017년 1월 한국사회연구소가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 18세 선거권에 대해 찬성 50.4%, 반대 41.8%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다른 여론조사들도 반대와 찬성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등 팽팽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법에 대해 학생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희 썰스데이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진해 S여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의 의견에 대해 알아볼까요? 진해 S여자고등학교의 사회문화 선생님인 박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청소년들이 판단을 내리고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기 때 투표의 중요성 등을 배우기 때문에 투표할 때 더욱 책임감 있고 효율적이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과 윤리 선생님인 신 선생님께서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에 반대하셨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줄 경우 아직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기 투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직 청소년들은 충동적인 경향이 높고 판단력 역시 떨어져서 주위 친구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따라서 뽑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만 18세 선거권 당사자인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 18세 선거권 당사자인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세화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송혜림입니다. 혜림 양,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줘도 되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혜림 양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청소년들에게 선거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선거 투표는 저희의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선거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혜림 양은 정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계시나요? 저도 아직 정치에 대해서는 많은 거를 알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림 양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네. 네,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2018년 올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연령 하향은 무산되었지만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청소년 선거법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19세 최연소 국회의원 안나 류여만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바탕은 가정에서 이루어진 식사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각각 다른 정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서로 정치 문제를 토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법, 다른 것과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조건적인 반대, 찬성을 떠나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이 자신의 의사표현의 기회를 잘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합리적인 민주시민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성장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마칠 시간이 다 되었어요. 희수 씨는 오늘 저희 썰스데이 첫 방이었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네. 저는 이번 방송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참 기쁩니다. 경은 씨는요? 저는 첫 방이라서 조금 많이 떨렸는데 다행히도 큰 실수 없이 끝나서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저희 마무리 해볼까요? 지금까지 썰스데이였습니다. 여러분, have a nice day!